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간 17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우크라이나군 265명이 항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상자 51명을 포함해 265명의 병력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중상자 53명을 포함한 264명이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빠져나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지역의 의료시설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아조스탈을 포기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항복을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은 네. 그 아주 연대 측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항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 부상자들이 있다. 부상자들부터 좀 치료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러시아가 받아들일까 싶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모종의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밑에서 협상이 있고 16일 날 갑작스럽게 264명이 이제 부상자들이라는 명목 하에 이송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이 아니라 러시아 점령 지역으로 이송이 돼요. 그거 자체가 사실 부상자들이라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송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몇 시간 뒤에 우크라이나 참모부가 마리우폴 임무는 끝났다 이러면서 마리우폴에서의 군사 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혀버려요. 그러면서 아조우스탈에 남아있는 군인들에게 스스로 생명은 스스로 알아서 구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발표를 해요.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네.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구조를 할 것이고 포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 소리야 이게? 더 큰 희생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작전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지금 아조우 연대는 버렸습니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아마 이제 러시아와 이제 모종의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현재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아조우스탈 제철소 안에 2천여 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해요. 남아있어서 그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 항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데 포기를 한 거는 뭐 만약에 송 작가님이 뇌피셜로 얘기하셨던 지난번에 만약에 헌터 바이든이 그 안에 있었다면 헌터 바이든이 인도주의적 통로를 통해서 나왔거나 또는 부상자들 틈에 껴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손을 털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차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조우 연대가 이기게 되면 나중에 이들이 공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끝까지 그러니까 국가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에 공이 다 아조우 연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조우 연대가 상당히 확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저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조우 연대가 다 살아서 나오고 승리자의 그 코스프레를 하고 나오는 거는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싫고. 그 쉽지 않은 문제. 왜냐면 정치적으로 이들에게 명분이 가버리게 되면은 이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신나치주의자들의 모인 곳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폐악질을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강한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과연 우크라이나 정부가 원할까?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 군으로 처음에는 신나치주의자들이 모인 민병대였는데 이 민병대를 우크라이나 정규군 안으로 넣었거든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계속 폐악질을 하고 다녔어요.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서북 청년단들처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 차원에서도 얘들은 사실은 통제가 잘 안 되는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워낙 전투력도 강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아조우 연대
뭐 대원들 모집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와 저기가 훨씬 강한 군대인데? 라는 생각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군 안에 포함을 시켜놨지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빵 하고 터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싸웠어야 되는데 아조우 연대는 계속해서 아조우 연대라는 이름으로 싸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끝까지 얘들이 항전해가지고 이겼다, 승리자가 됐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조우 연대는 더 커버할 수, 통제 불가능입니다. 얘들이 우크라이나 군 전체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아조우 연대가 더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러시아가 그러니까 기사들을 보면은 막 러시아가 졌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동안 네. 뭐 쳐맞았다 뭐. 네. 근데 그게 아니네요. 네. 보면 네. 결국 우크라이나가 두성든 거네, 약간. 당연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계속 쳐맞았고 러시아 포로들이 잡혔고 그들이 뭐 인터뷰를 했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다 이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다 이길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황을 보면은 동부 돈바스부터 시작해서 남부까지 쭉 이어가지고 러시아 점령지가 엄청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크림반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동부에서 크림반도까지 연결되는 쪽이 다 러시아 점령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아니 수치를 보고 얘기하자고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진 거에 영토 빼앗겼어요. 영토 전쟁에서 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참 갑자기 이렇게 항복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